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자, 이 최 씨는 지난 2021년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최 씨가 재판을 받고 있던 다른 혐의에 대한 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대통령의 장모, 이 사사롭게는 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이입니다. 말하자면 가족입니다. 요즘은 뭐 장모, 친모 구분 없이 그냥 다 가족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조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됐다. 자, 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보고 무슨 검찰공화국이다, 군사 독재보다 더하다, 일방 독재한다, 제왕적 대통령이다 했는데, 자, 군사 독재에서 대통령 장모가 구속되는 경우가 있었던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온갖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장모까지 구속되는 걸 보면, 자, 지금 장관 중에 한 사람은 탄핵 소추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행안부 장관이 지금 탄핵 중에 있고, 이제 탄핵 관련해서 헌재 판결이 이제 곧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자, 사법부가 언제든지 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고, 또 이걸 자세히 되돌아보면, 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그냥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헌재에서 판결을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닌가. 자,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취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대통령의 장모라도 범법 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이게 이제 이 범죄 사실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좀 복잡합니다. 뭐 개인 간의 채권 채무도 있고, 그래서 이 다른 형사범과 달라서 뭐 통장에 위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 범죄 혐의보다는 어쨌든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장모라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구속되는 나라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주 성숙되어 있는 나라다. 좋게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는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오늘 발부둥 쳤습니다. 자, 심리를 맡은 의정부 지법의 이성균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재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재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 문재인 같은 경우. 문재인도 그 사위도 문제가 됐었고, 딸도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사위도, 딸도, 그리고 그 아들도 뭐 계속 구설수가 올랐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 기소커녕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만 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장모가 기소돼가지고 구속됐습니다. 구속. 자, 이걸 보면 이 장모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도천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행사한 혐의, 그리고 전 동업자인 안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 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각 혐의에 대한 증거 등을 설명했습니다. 최 씨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즉 장모죠,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관련 도천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의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서 명의 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정된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 최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법적 구속한다고요? 이렇게 말한 후에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계속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절규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 들려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씨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땅을 얻음으로써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한 것일 뿐인데 이게 불법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피해금에 대해서는 원금은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전부 다 지급하고 금원 피해금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명의신탁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 역시 안 씨의 거짓말에 속았는데 재판이 끝나면 그를 위정죄로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씨는 여러 개의 증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쌍방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사소송 부분도 있고, 돈에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쌍방의 주장이 다 다른데,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까지 이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사람도 무죄로 해서 그래서 파기환송돼서 나왔고 조국 재판이라든지 윤미향 재판이라든지 아직도 재판을 보면은 너무나 김명수 재판 체제에서는 엉터리 재판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 내용도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대통령 장모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정파성을 띈 판사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또 그리고 그것 자체는 쭉 내용을 팔로우를 해가지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누구 잘했다 잘했다 이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나 변호사, 검사가 다 여기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판사는 유죄로 받고 변호사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자, 검사는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최은순 씨가 전직 대통령의 장모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장모와 관련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 이러면 자,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은 이 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편, 나 편 가리지 않고 권력을 눈치 보지 않고 판결을 하는 나라구나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과거에 같이 대통령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고 대통령이 눈짓 하나, 손짓 하나 해가지고 뭔가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파워를 행사한다면 이런 판결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그 대통령이나 부인 당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잘 아시다시피 고개를 잘 돌린다. 다리를 쩍 돌린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밤에 먹지 않는 술,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가서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까지 녹취를 말하자면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온갖 방송과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있는 시대. 자, 저녁에 방금 전 시간에 쇼츠 한번 보면 그 쇼츠를 딱 들어가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아예 줄리라고 줄리 온갖 그 멸칭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 너무나 거북하고 얼굴이 벌개질 정도의 그런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통령인지 노린감을 또는 조롱을 당하는 이런 그런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표현의 자유라면 표현의 자유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표현의 자유가 한쪽에는 표현의 자유고 또 한쪽에는 그렇지 않나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자, 그렇다면 이런 재판부, 이런 검찰, 이런 판사들이 왜 이재명과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물은가? 아니, 대통령의 사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장모를 이렇게 재질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법정 구속할 정도면 자, 이재명이 우리 국민 전체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저 범죄는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서남 FC 보험금에다가 이 선거법 위반에다가 정자동의 호텔 사건에다가 너무나 많고 많은데 또 그런 쌍방울의 대북 송금 그런데 그거는 검찰이 또는 이 재판부가 이렇게 무르게 보고 있을까? 자, 문재인에 대해서 이 문재인의 말하자면 탈원전이라든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문재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문재인이가 자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발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러면서 대범하게 구속을 하는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나? 아니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우파의 전직 대통령은 한 사람은 4년 9개월, 또 한 사람은 거의 한 1년 넘게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온갖 조리 돌림을 다 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공직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200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많이 적폐물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언론과 이 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장모가 구속됐으니까 모두 구속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장모를 구속할 수 있는 정도의 대한민국의 법이 독립적이고 권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야당의 대표나 또 전직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이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왜 처벌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지금 재판부나 검찰이 이재명을 포함해서 문재인을 포함해서 그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저지른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나 사법 처리가 올란가, 이제나 구속하는가. 벌써 1년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지가 지금 1년 3개월 가까이 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저들은 2017년 5월달에 권력을 잡고 난 뒤부터 6월, 7월, 8월,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적폐몰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보수 괴멸을 했다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적폐몰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검찰과 법원에서 분명하게 원칙대로, 법과 원칙대로 판결을 해야 된다. 또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범법 행위들이 언제 이게 처벌받을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 하는 이 원칙 하나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장모를 구속할 수 있는 이 나라면 이제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야당 대표든 분명하게 잘못이 드러나면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